셀카 봉 갖다 드릴까요? 셀카만? 아. 저 연기가 나왔어요. 이곳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7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가스에 질식해 죽고 떨어져 죽고 전기에 감전돼 죽고 협착되어 죽는 사고가 뿐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현대전복구자본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TT타워 협착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5월 그곳에서 슈트에 점검 중인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이미 협착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 지회에서 해당 공정에 협소한 작업 공각과 그로 인한 협착의 위험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하면서 시급하게 시설 개선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은 150일 동안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개선 대책을 외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억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다 죽는다! 현대제철 규탄한다! 노동자 다 죽는다! 현대제철 규탄한다! 현대제철 규탄한다! 근본 대책 외면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근본 대책 외면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현대제철 규탄한다! 정규직 실패 생 불성 생 사립기업 현대제철이 또다시 우리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현대제철 하천노동자 산재사망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규탄과 분노를 담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구 정원영 지부장님을 힘차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함께하신 기자분들 수고 많고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아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한승원 동지를 생각해서 날씨마저도 고민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죽어가신 한승원 동지를 비롯한 우리 제철 내부에서 사실상 객값으로 죽어간 동지들의
행복을 이루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실상 아까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27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특히 13년 아르고가스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몽구 회장이 사실상 안전대책이라고 하면서 수백억을 들여서 앞으로 이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실제 회사 안에 차량 주행을 30km 이하로 제한하고 그리고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써서 안전 캠페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정규직 제외와 지금까지 수차례 정례 안전 점검을 하지만 사실상 여전히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정몽구 자본가 그리고 현대제철이 사실상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돈 벌기에 해란이 되어 있는 자본 탐욕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안전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노무 담당을 다 자제하고 있는 양재동과 이곳 노무 담당 건수덕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무엇을 제일 먼저로 보느냐, 여전히 정규직 노조를 죽여서 앞으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에 있는 부분들을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노무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그리고 박근혜 표 노동정책이 폐기되어져야 되고 이 산재의 죽음이 될 때마다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근원적으로 앞으로 산재가 발생되어지는 사업주들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엄벌해야 된다는 요구가 여전히 유지 조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반드시 이번에 발생되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산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사실상 정몽구와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의 죽음을 특히 비정규직의 죽음을 사실상 외면 방치하고 있는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들 끝까지 힘차게 전개해가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예, 바로 희생자 양력과 사고명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지의 송강희 기업공개로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송강희 대리입니다. 예, 제자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1월 9일 출생, 2009년 8월 31일 인스타 ENM 입사, 2014년 2월 2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가입, 2014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8기 1년차 대의원, 2019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8기 2년차 대의원, 2016년 3월부터 사무현장 부서에서 근무, 2016년 11월 28일 작업 중 포착사고 발생으로 사망. 이어서 사건 배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 07분경 최초 사고 접수, 배우자 본인의 부전 살려주세요란 구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시 15분경 소방대가 물건만 가지고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항해의 정비팀 지원 요청, 정비팀의 장비를 지원 요청했고요. 16시 25분경 소방대 차량용 구역 좌표를 기부했습니다. 16시 30분에서 40분 현장에 정비팀이 도착을 했고요. 16시 50분경 출구 설비를 해체하는 중 점검부를 통해 동료 작업자가 재해자를 구조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시 55분경 강진 종합병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시간여 구조 지연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해당 TT타워는 도로에 들어가는 철강석을 공급하는 설비 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출입하실 수는 없겠지만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트리퍼카를 통해서 이송해온 철강석을 슈트 공간을 통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점검을 위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채 70, 80cm 밖에 되지 않는 공간 속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공간 속에 트리퍼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적으로 협착 위험을 안고 있었던 거고 그 잦은 협착 사고가 그동안에도 발생을 해왔었고 이걸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우리가 뛰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를 점검하는 노동자들이 누누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TT타워 문제가 아니라 도로 가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전체적인 작업 환경이 여전히 도로 발생의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의 조민구 지회장님 모시고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힘찬 주정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기자회견 자리니까 좀 편하게 취재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 10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11월 28일 네. 오후 4시 7분경에 살려달라는 문전이 수신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송강인 대원이 문전을 접수했고 4시 20분에 제가 지부 운영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대의원이 지회장님 승원이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4시 7분부터 현장을 나가는 4시 55분까지 그 한승원 우리 조합원 동지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TT49타워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년 전에 슈트 추락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산재를 신청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 개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현장 노동자들이 이 타워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자 여러 가지 개선안도 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되지 않았고 11월 28일 또 하나의 하청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재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 10대 안전수칙 캠페인,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현장 하청 노동자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장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 현대제철 모든 공간은 현대제철 원청사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시설을 개선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하청업체가 시설을 개선할 의무와 조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노동자의 문제는 항상 묵살되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일을 하지만은 현대제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현장의 일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 관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구 회장이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또다시 하청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노동자들 이야기합니다. 일할 때는 현대제철 협력사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막상 본인이 사망하면 현대제철 원청과 상관없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축소합니다. 이것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러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청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원청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원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밑거름해서 자본의 이윤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사망 원인 규명,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사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모든 노동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내 분명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 노부모 두 분 계시고 독자이신데 노부모가 겪는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도 노동조합을 믿고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그냥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대제철 원청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결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견되었고 문제 제기가 부담이 있었던 공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스트리퍼카에 안전 센서를 부착했더라면, 그래서 작업자들을 체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습니다. 현비어 벨트라인 출입을 함에 있어서 안전 플러그에 전원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자본은 도로 운영이 150일간 다운돼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만을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외면한 결과로 예견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제철 자본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된 살인공정 책임자를 처벌하라! 예견된 살인공정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철폐 수행! 결사 수행! 다음은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수석 부지회장 종혁재
네 동지를 모시고 힘찬 주제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현대제철지회 수석 부지회장 전용재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난 1년간 우리 당진 제철소의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노사 간에 단 한 하루라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당진 제철소에 조수덕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욕이 얼마나 큰지 오로지 1년 동안 벌인 일이라고는 우리 현대제철지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이 작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안타까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노동조합 무력화에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예로 우리는 노사간에 단 한 달에 한 번씩 노사간의 합동점검이라는 안전점검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그 어떤 중요한 일정도 뒤로 물리고 절대로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최우선의 노동조합에서는 안전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척은 안전은 말뿐이고 오로지 첫 번째가 생산이고 두 번째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무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진 공장의 조수덕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저 안에 있는 선수막 기시대에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인지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이고 두 번째가 현장 안에 있는 환경을 정리한다는 용어로 선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수덕 부사장의 책무입니다. 지난 28일날 안타까운 사망사고 난 그 장소도 지난 노사합동안전점검에서 노사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위험 문제를 지적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거기에 설치가 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측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노사 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제철지회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현대제철 당진공정대에 1만 명 이상의 1, 2차 하천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와 공간은 모두 다 현대제철 곳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7,000명가량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방대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리고 현대제철 사측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1만 명이 일하고 있는 시설과 설비 안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어떤 들거리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들을 논의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에 참여하여서 근본적인 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금속노조 농안전보건위원장 서창영 동지가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 책임자 현대제철을 처벌하라. 현대제철 자본이 또 사람을 죽였다.
지난 28일 오후 4시 07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원료공장에서 석유공장으로 가는 경주의 벨트라인 DT49 타워 내 드리프트와 슈터 사이 겹착사고를 가진다. 사고가 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느낀 노동자는 운전을 이용해 살려주세요라는 경고 기도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그 기회를 통해 결국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생사의 길을 해서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한마디를 남겼지만 그 한마디는 결국 제 노동자의 생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고인이 사망한 PT49 타워는 6년 전인 2010년 올해도 조업점검 중에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올해 초에도 작업자가 부상당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하청 노동자가 수차례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현대제철 정기안전점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2013년에도 아르곤가스 유출로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고 현재까지 수십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 감전, 질식, 협착, 과로 등으로 현대제철 공장에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현대제철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안전시설 투자를 약속하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현대제철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협착 사망사고 발생까지 이르렀다. 이번 중대재해를 대하는 현대제철의 태도과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과실, 협력업체 간의 안전사고로 몰아가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서 말을 빼고 있다. 고인 앞에 머리 위에 사과를 제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망정 고인 앞에 못할 짓이 따라오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서 일어난 현대제철의 하청 노동자가 안전대책 마련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을 연결했다. 원청사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청의 문제로 축소함에도 원청사의 현대제철의 책임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의 거룩한 죽음의 현금 계속됨에도 현대제철에서는 더 많은 생산량,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생산량이 작업을 펼쳐서 이제 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여기서 900만의 촛불을 타오르겠던 박근혜 최순실 데이터 국정농단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안에 밀착되어 있는 정경유착, 수백억을 상납했던 현대차 자본도 사망에 들어가 있다. 현대차 자본은 노동자들의 피고름을 기업잔 돈으로 비선 실체에 수백억 상납하면서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회고, 평생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청탁했다. 현대차 자본, 현대제철은 그럴 정신은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노동현장의 안전대책은 특별만큼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다.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을 우리가 멈출 것이다. 현대차 자본과 현대제철이 책임지게 할 것이다. 살려주세요라는 명언을 남기고 중간 우리 동료의 억울함을 우리가 다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전국 정신노동조합은 철저한 원인 분명 책임자 처방, 살인적인 안전 및 설비시설 개선 등 안전대책 마련, 유족 보상, 그리고 이 노무상 해결을 위한 생명치로 산해避難所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금품으로 15만 전체 조합을 당일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전국 공소입니다.